여러분, 집에서 커피를 내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같은 원두를 쓰고 같은 도구를 쓰는데도 어떤 날은 카페보다 맛있고 어떤 날은 그냥 평범하거나 아쉬운 맛이 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분이나 컨디션 때문이 아닙니다. 핸드 드립은 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수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두 선택부터 추출 원리, 그리고 실제 레시피까지 핸드 드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카페 이상의 한 잔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핸드 드립의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필터를 통해 미분과 오일을 걸러내고 커피가 가진 향과 산미를 최대한 깨끗하게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핸드 드립 커피는 흔히 클린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클린컵을 만드는 핵심은 단 세 가지입니다. 중력, 시간, 그리고 온도입니다. 중력은 물이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고, 시간은 얼마나 오래 성분을 추출할지를 결정하며, 온도는 어떤 성분이 얼마나 빠르게 녹아 나올지를 좌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커피의 맛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추출과 농도의 차이입니다. 추출은 원두에서 얼마나 많은 성분을 뽑아냈느냐이고, 농도는 그 결과물이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레몬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레몬에서 즙을 얼마나 짜냈느냐는 추출이고, 그 즙에 물을 얼마나 섞느냐는 농도입니다. 핸드 드립은 이 두 가지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두라도 추출이 부족하면 밍밍해지고 추출이 과하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드리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V60과 칼리타가 있습니다. V60은 구조상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산미와 가벼운 바디감, 그리고 섬세한 향을 표현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칼리타는 바닥이 평평하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균일하고 안정적인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묵직한 바디감과 단맛 중심의 밸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V60은 화사하고 가벼운 커피, 칼리타는 안정적이고 진한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온도와 분쇄도입니다. 원두는 로스팅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재료가 됩니다. 라이트 로스팅은 내부가 단단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와 가는 분쇄로 강하게 추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크 로스팅은 이미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와 굵은 분쇄로 부드럽게 추출해야 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덜 익은 원두일수록 강하게, 많이 익은 원두일수록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해도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린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단순히 종이 적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종이 필터의 냄새를 제거합니다. 둘째, 필터를 드리퍼에 밀착시켜 채널링을 방지합니다. 셋째, 추출 도구 전체를 예열하여 온도를 안정화합니다. 특히 라이트 로스팅에서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린싱을 하지 않으면 맛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뜸들이기, 즉 블루밍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원두 내부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가스가 빠져나와야 물이 원두 내부까지 깊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초 정도 진행하며 물은 원두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물이 겉만 돌다가 내려가면서 추출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맛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줄기 컨트롤입니다. 핸드 드립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좋은 물줄기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며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또한 드리퍼 내부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물줄기가 강하게 튀거나 높이가 들쭉날쭉하거나 끊기게 되면 난류가 발생합니다. 이 난류는 불필요한 성분까지 끌어내면서 쓴맛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줄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추출을 조절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레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두 15g에 물 240g, 비율은 1대 16입니다. 물 온도는 91도에서 93도, 추출 시간은 2분 30, 최소 3분 사이입니다. 처음 30초 동안 뜸들이기를 하고 이후에는 나선형으로 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붓는 속도입니다. 천천히 부으면 접촉 시간이 길어져 진해지고 빠르게 부으면 상대적으로 연해집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커피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조금 더 발전된 방식으로는 4대6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체 물의 40%를 먼저 사용해 맛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머지 60%로 농도를 조절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초반에 물을 많이 주면 단맛이 강조되고 분할해서 주면 산미가 살아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맛을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현성이 높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마지막 레시피는 5g 극한의 추출입니다. 이 방식은 아주 적은 양의 원두로도 맛의 캐릭터를 강하게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원두는 5g, 물은 120g을 사용하고 추출 시간은 약 2분 30초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일반적인 균형 잡힌 커피라기보다 달콤한 과일차 같은 뉘앙스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도 훨씬 공격적으로 가져갑니다. 분쇄도는 매우 가늘게 가져가고 물 온도는 팔팔 끓는 물에 가깝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린싱을 완벽하게 해서 필터가 드리퍼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물이 옆으로 새거나 바이패스가 생기면 적은 원두양에서는 맛이 바로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푼을 사용해 강하게 저어줍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추출을 더 밀어붙이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물의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미네랄이 많은 경수보다는 백산수나 삼다수처럼 비교적 부드러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5g 극한 추출은 적은 원두로 맛을 아끼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양 안에서 향미를 끝까지 끌어내는 실험적인 레시피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다크 로스팅에서 쓴맛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 가지를 조정하면 됩니다. 첫째, 물 온도를 낮춰 과도한 추출을 막습니다. 둘째, 물을 붓는 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교반을 줄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추출 후 물을 추가해 농도를 조절합니다. 핸드드립은 실패하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한 잔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반드시 저울과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감에 의존하는 순간 재현성이 무너집니다. 둘째, 원두에 맞게 변수들을 조정하세요. 약배전은 뜨겁고 가늘게, 강배전은 낮고 굵게 가져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셋째, 린싱과 블루밍은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이 두 단계만 제대로 해도 커피의 퀄리티는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물줄기는 손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 전체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변수를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고 맛의 차이를 기록하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레시피가 만들어집니다. 핸드드립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리는 존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바꿔보세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완벽한 한 잔은 누군가의 레시피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